다른 차량 통행을 막지 않기 위해서 이동 조치한 것에 불과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음주운전한 건 맞다. 그런데 이제 위급하고 곤란한 경우였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그 긴급避難이었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선고됐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이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면 언제나 음주운전자가 될까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이게 결론이고, 급박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을 해도 무죄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흔하진 않은데 이제 쟁점이 된 판례가 있었고,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을 방해 안 하려고 이제 10m를 음주운전을 했는데 긴급 피난이 인정돼서 항소심에서도 이제 무죄가 났다. 1심에서도 이제 무죄가 났다는 거죠. 이제 10m 운전.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뭐 2m, 3m 이거 다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는 판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울산지법에서 위급하고 곤란한 경우에 이걸 피하려 해가지고 직접 운전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 긴급 피난이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정당 방해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정요건에 해당하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이제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유가 없어야 이제 3단계로 가는데, 요 사유 중에 하나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뭐 이런 건데 요건 긴급 피난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변호인들이 이제 주장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인정이 됐다는 것인데, 대부분 주장은 많이 하지만 잘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왜 받아들여졌는지 한번 보자. 차량이 한 대밖에 지나갈 수 없는 좁은 도로에서 다른 차량 통행을 막지 않기 위해서 이동 조치한 것에 불과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원심과 같이 이제 무죄를 유지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지인 등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 B씨에게 운전을 부탁했는데 A씨가 가다가 이제 항상 이 문제죠. 다퉜죠. 운전 중에 다투게 되고,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 B씨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이제 세웠죠. 그리고 이제 해당 차를 세운 지점은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도로였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이제 A씨 차량이 이제 딱 멈춰서니까 B씨가 운전하든 여자친구 운전하던 차가 이제 뒷차량이 이제 움직일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막 뒤에서 뒤 차량이 경적을 울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 A씨가 부탁을 했죠. 근데 여자친구는 이제 싸웠기 때문에 이제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다른 차량 통행을 막지 않게 어쩔 수 없이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였는데 이게 만취 상태였죠. 10m 가량 직접 몰아서 큰 길로 빠져나간 후 도로변에 주차를 했는데, 이제 재판부가 비록 음주운전한 건 맞다. 이게 이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이제 부정요건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위급하고 곤란한 경우였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그 긴급避난이었다. 그래서 2단계에서 탈락해가지고 이제 위법성이 조각돼서 날아가서 탈락해서 이제 무죄가 선고됐다. 근데 이제 당시 도로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었고 야간이었고, 또 여자친구 B씨가 운전을 거부해서 차량을 그대로 두기엔 이제 사고 위험도 컸다. 그래서 또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해 안전한 곳에 세우는데 바로 차에서 내린 점을 참작했다. 이제 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자친구한테 거듭 부탁하지 않았냐,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굉장히 높았다.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제 동일하게 판단한 거죠. 당시 도로가 좁았고 대리 기사를 무작정 기다리거나 추워가지고 매우 흥분한 상태에 있는, 그래서 운전을 거부한 여자친구한테 억지로 운전을 시켰을 경우에 운전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또 짧은 거리만 이동했고 바로 차에서 내렸다. 근데 여기 요 함정이 있는데, 근데 A씨는 이와 별도로 음주 측정을 하려다가 이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하려고 하니까 측정기를 내리치고 경찰과 밀치고, 그래서 벌금 300만 원 받았다는 거죠. 음주 운전에 대해서만 이제 무죄가 났고, 음주 측정이나 이런 부분, 경찰과 밀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벌금 300이 나왔다. 요거는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이제 이 여자친구 그런 사례인데, 또 다른 이제 제가 예전에 상담해준 사례도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대리기사가 이제 차주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운행 중에 이제 도로 한복판에 이제 차를 세워두거나 주차장에 차를 이렇게 주차를 제대로 안 해주고 딱 세우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술에 취한 차주가 이렇게 이제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 이제 3m 정도
그래서 뭐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차를 주차장에서 차를 이렇게 제대로 대는 거, 그걸 인근에서 이제 몰래 지켜보고 있던 대리 기사가 신고를 하죠. 그러면 이제 경찰이 나와서 단속을 하고.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았는데, 그때도 이제 이게 어떤 도로냐 되게 중요한 거죠. 보통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음주운전이라 봐줘요. 그래서 이제 유죄가 되는데, 도로 한복판에 막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예외적으로 긴급피난이 인정돼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없지 않죠. 다만 긴급피난을 인정해서 위법성을 날리는 사유는 이제 굉장히 이제 엄격히 적용이 된다. 그래서 만약 말씀드렸지만 뭐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차량이 교통을 방해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인정되지 않겠죠. 결국 유죄가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음주 측정기를 들이댔는데 측정기 내리치고 그 다음에 뭐 경찰관 밀치고 이렇게 해서 벌금 300 나왔다 했잖아요. 그 자체로 음주 측정 거부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죄, 그 다음에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 그 다음에 측정기 내리쳐가지고 뭐 부러뜨기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재물 손괴가 되겠죠. 밀친 부분은 또 상해도 되고. 그래서 근데 이분이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 이게 좀 법은 이게 좀 생소하고 좀 알기 어렵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런 경우에 긴급피난 인정돼서 잘 인정 안 되지만 이런 상황을 딱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음주운전이 무죄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굳이 측정을 거부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뭐 공무집행 방해, 측정 거부, 상해, 손괴 이런 거 다 벌금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전과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래서 아는 게 힘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